이슈 토크입니다. 부산의 지역 화폐인 동백전 발행을 앞두고 시민단체와 상공업계가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지역 화폐가 사실상 제로페이의 연장선과 다름없다고 우려를 표하고 있는 건데요. 부산의 지역 화폐 논란을 살펴보고 성공적으로 도입되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필요할지 오늘 이슈 토크에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산 참여연대 최동섭 지방자치본부장, 중소상공인 살리기 협회 이정식 회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부산의 지역화폐 명칭이 이제 동백전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시민단체와 상인단체에서는 이 동백전이 혹시 제로페이와 연관되는 거 아니냐라고 해서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부산시에서는 연계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일단 밝혔습니다. 시민단체에서 계속 그 부분을 우려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뭡니까? 네, 이제 부산시에서는 뭐 지역화폐 추진단 회의 때도 뭐 제로페이는 연계하지 않겠다고 공언은 했지만 네. 실제 이후에 뭐 여러 가지 뭐 추진 과정을 보면은 예. 제로페이 연계 방침이 뚜렷하게 보였고 시민단체나 이제 소상공인 단체에서는 그 문제 제기를 하고 예. 또 회의 보이콧까지 하고 해서 최종적으로는 그 제로페이 연계형이 아닌 지역화폐 도입으로 합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제 운영사 선정하면서 예. 그 제안서에 봤을 때 제로페이 업체의 그 점수를 우대하는 그런 게 명백하게 드러나서 저희가 네. 계속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제로페이에 기반한 지역 화폐에 대해서 이제 지금 우려를 표시를 해주셨는데요. 지역 화폐가 제로페이와 연계하면 안 되는 이유가 뭔지 좀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간단합니다. 그 사업 초기에 확장성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네. 그런데 그 이 확장성이라는 거는 사용자가 쓸 때 편리해야 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제 제로페이 같은 경우는 이제 가맹점을 직접 모집을 해서 그 가맹점에 가서만 사용해야 되는데 가맹점이 거의 없다는 거죠. 또 한 가지 제로페이는 우리 이제 휴대폰 모바일을 보면은 QR 코드를 이제 찍어서 그걸 확인을 하고 또 이제 제품 금액을 또 입력하고 또 그러고 나면은 또 그 점주 입장에서는 결제가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을 하고 그 관련된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보통 뭐 아주 범용행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냥 IC 카드는 그냥 카드 내서 쭉 끄면은 결제가 되는데 그렇죠. 뭐 일초도 안 걸립니다. 그런데 보통 한 2, 3분 이상 걸리니까 소비자들이 그런 어떤 사용했던 분들도 이건 문제가 있다라고 외면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부산의 지역 화폐인 동백전이 좀 잘 상용화되기 위해서는 제로페이와 연계되지 않는 방법이 더 좋다라고 그렇죠. 말씀을 예, 하신 맞습니다. 거죠. 예, 알겠습니다. 사실 각종 지금 페이들이 전국적으로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 추세입니다. 부산만 하더라도 동구 이바구 페이가 있고요. 또 지역 화폐와 제로페이까지 차이점을 잘 모르는 시청자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 제로페이와 지역 화폐의 차이점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제로페이와 이제 지역화폐는 둘 다 공통점은 이제 소상공인들을 지원하는 정책은 맞습니다만은 네. 명백하게는 좀 분리시키는 게 맞습니다. 먼저 이제 지역화폐라는 것은 네. 그 소위 말해서 지역사랑 상품권이라는 상품권을 발행하는데 이제 국가와 지자체에서 지원을 하는 것이고요. 네. 그래서 그것을 이제 시민들이 구입할 때 일정한 인센티브를 줘서 이제 많이 구입하게 만드는. 그래서 결국은 이 지역에서만 활용할 수 있게 해서 네. 이 지역의 부가 돈이 여계로 유출되지 않게 하는 그런 것입니다. 여계라는 것은 특별히 서울이나 수도권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 이게 지금 모든 대기업 유통업체들이 돈을 다 빨아먹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것을 예방하기 위한 정책이거든요. 예. 근데 이제 반면에 이제 제로페이는 그 소상공인들에게 이제 이렇게 카드 수수료를 절감해주는 그런 대책이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것도 성공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이 연계시키면 되지 않는다 이렇게 우리는 보는 것입니다. 네, 금방 조금 전에 이제 이정석 회장님이 말씀하신 것과 조금 연결이 되는군요. 잘 알겠습니다. 지금 최근에 지역 화폐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부산시가 운영 대행사 선정과 또 평가 위원 구성 과정을 좀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가 있던데 이건 어떤 이야기인가요? 지역화폐 발행 규모가 내년에 1조 원으로 이제 하기로 했었는데 네. 그것도 부산시가 3천억으로 줄이겠다라고 발표를 했던 것도 문제였는데 네. 지역화폐의 가장 중요한 거는 지역화폐를 발행하는 그 시스템 결국은 플랫폼입니다. 네. 플랫폼이 중요한데 그 플랫폼을
누가 할 것인가 운영 대행사가 상당히 중요한 거죠. 네. 근데 운영 대행사를 선정해야 되는 평가위원이 네. 중요한데 그 평가위원이 원래는 7명입니다. 예. 근데 7명의 세배수인 21명을 예비 인원으로 이제 선정했다가 최종 이제 7명을 평가위원으로 이제 만드는데 그 공모를 116명이 했는데 네. 그러니까 95명, 21명 빼면은 95명이 과연 어떻게 채택이 됐는지 그런 불투명한 어떤 과정에서 시가 평가 항목이라든지 평가 배점이 네. 제로페이 플랫폼 운영 대행사가 상당히 유리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놨던 겁니다. 아. 이제 이런 부분은 그 시의회에서도 상당히 문제 제기를 많이 했는데 예. 그 21명으로 그 선정하는 기준을 계속 신원 밝히지 않고 심지어는 시민사회라든지 또 이해 당사자인 그 상인들마저도 21명의 평가위원회는 들어가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게 이제 지역에서 이제 그 언론을 통해서 문제 제기되니까 하루 앞두고 신청해도 좋다라는 이야기 할 정도로 그 시가 왜 이렇게 폐쇄적으로 예. 운영하는지 저희는 이해가 도저히 되지 않는 그런 사안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아무래도 계속 하셨을 텐데 예, 예. 시는 어떤 입장인가요? 시는 그냥 우리 제로페이 그 운영 대행사 뭐 염두 두지 않는다. 네. 그리고 추진단이 이야기하는 거 그대로 다 시스템 내로 녹여낼 수 있다. 네. 뭐 그런 식으로 계속 이야기만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말은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네. 좀 신뢰성이 그렇죠. 빠져지지 예, 않는 예. 그런 상황이군요. 운영 대행사 선정을 놓고도 지금 문제가 많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전국적인 플랫폼을 운영하는 업체가 선정이 됐습니다. 이거는 좀 저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이제 저희들이 봤을 때 뭐 운영사가 뭐 어떤 업체가 되든지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예. 다만 그 지역 화폐를 성공시킬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이제 중요한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번에 선정된 업체의 조건을 보면은 어떻게 보면 전국적으로 통용된다는 것은 지역 화폐하고 매치가 안 된다는 말입니다. 네. 그렇고 또 이 업체는 그 제로페이 다시 말해서 착한 페이를 주로 운영하는 그 운영사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그 주장하는 거하고 배치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운영 대행사 선정 과정에서도 네. 제로페이형 그 업체에게 가산점을 더 주는 그런 식으로 우대를 하는 그런 식의 이제 평가 항목이 많았었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이 IC형 카드를 플랫폼으로 하는 기반으로 하는 이제 업체가 이제 탈락이 되는 그런 그 이제 결과를 빚어졌게 됐습니다. 근데 결국 이렇게 되다 보니까 예. 시민들이 앞으로 피해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시민들은 이 지역 화폐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네. 아주 이제 그 까다롭게 접근이 어렵게 된 그 플랫폼을 통해서 그 이용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은 이용자 수가 적게 되고 그렇죠.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보는 것입니다. 좀 개인적으로 조심스러운 질문이긴 합니다만 부산시 입장에서도 이 지역 화폐가 성공적으로 도입이 돼서 지역의 내수 경제가 살아나는 것이 좋은 방향일 것 같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전국적인 플랫폼 운영하는 업체를 자꾸 선정하려는 방식으로 좀 가고 있는 건지 좀 의문인데요. 그거는 저희들도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예. 첫째로 지역 화폐의 이해도가 떨어진다고 볼 수도 있을 것이고 예. 두 번째는 그 지금 그 이걸 담당하는 부서가 제로페이를 담당하는 부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두 개를 다 성공시켜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어쨌든 간에 네. 그 이러한 그 연계 방침은 옳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사실 동구에서 부산 지역 최초로 지역 화폐인 이바구페이를 도입을 했습니다. 지금 뭐 예상했던 것보다 상당히 좋은 반응을 얻고 있거든요. 좀 실제로 지역 사회에서 이바구페이를 사용하는 분들을 만나보셨나요? 예, 저희는 많이 만나봤죠. 그 어떻던가요? 관련돼 있는 상인들은 처음에는 긴가민가 했던 부분인데 네. 의외로 호응도가 너무 높습니다. 지난 8월에 이제 부산시 동구에서 이제 지역화폐 이바구페이를 발행을 했는데 네. 원래 당초 목표는 14억이었거든요. 예. 그런데 이게 한순간에 지금 그 소진돼서 다시 30억을 추가로 발행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입니다. 예. 근데 동구에서 이제 14억의 이제 이 규모가 사실
작은지는 울산 사례하고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동구가 인구가 한 8만 한 6천 명 정도 됩니다. 네. 근데 울산이 인구가 115만 명입니다. 어마어마하죠. 예. 근데 울산이 7월 달 정도 지역화폐 먼저 발행했는데 동구하고 울산하고 울산광역시인데 네. 플랫폼이 다른 겁니다. 예. 동구 플랫폼은 저희가 이야기하는 선불 충전형 플랫폼이고 울산은 모바일 형태와 플러스 체크카드 형태의 그 제로페이 형태의 그 플랫폼입니다. 예. 그런데 8만 6천 명의 인구가 14억을 소진을 했는데 네. 근데 115만 원 울산은 강력시임에도 불구하고 두 달에 나왔던 발행된 금액이 13억 9,600만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울산시의회가 행정사무감사에서 울산시에 문제 제기를 강하게 하면서 빨리 비상대책을 내놔라라고 할 정도였습니다. 네. 그런데 더 중요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예. 이렇게 우리가 부산에서 가장 먼저 시작하고 잘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그 동구의 네. 지역화폐 사례가 내년 되면은 사실은 그 상당히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 동구의 그 4%는 국비고 2%는 동구에서 지금 마련하는데 그 4%도 아직까지 동구에서는 그 받지를 못하는. 그래서 행안부에서 그 교부금을 이제 지역화폐 관련된 부분을 이제 나눠줘야 되는데 네. 지금 그 올 10월 초에 내려온 공문을 보게 되면은 강력시가 이제 강력시가 했던 경우는 지역구에 자체적으로 직접 발행한 걸 지양을 해라. 그래서 내년에도 4%를 네. 결국은 국비로서는 주지 않겠다. 그래서 동구가 만약에 네. 그 부산시하고 플랫폼이 다르기 때문에 플랫폼을 바꿔 타려고 하면은 기존 플랫폼을 버려야 되는데 그 플랫폼 그 처음에 네. 만들 때 한 4, 5억 이상 비용이 들었거든요. 그러면은 그 매몰 비용이 어마어마한데 그걸 부산시가 알고도 평가 항목에서 기존 기초지자체와의 플랫폼 연동 가능성 이거 평가 배점으로 기준을 잡지 않은 이유가 네. 명백해 보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사실 동구 이바구페이가 흥행을 하면서 부산시 다른 자치구에서도 뭐 지역화폐를 도입하려는 움직임이 큽니다. 그런데 부산 지역화폐도 곧 발행이 될 예정인데 이렇게 되면은 좀 활용도가 충돌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아무래도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충돌되지 않는 방향으로 시스템을 잡아야 될 거고요. 네. 예, 그 이제 지혜를 모아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내년에 이제 는 동구뿐만 아니라 진구, 남구, 수영구 등에서도 이제 지역화폐 발행을 예정하고 네. 있거든요. 근데 이제 방금 말씀처럼 이런 우려들을 불식시키려면은 부산시가 먼저 이제 구에서도 손쉽게 활용할 수 있는 그 플랫폼을 개발해서 구는 여기에 접속만 하면 활용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네. 구의 그 부담을 줄여 나가야 되고 그 다음에 이런 그 플랫폼을 통일시켜야만이 네. 그 시민들의 활용에 있어서 혼란이 안 생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카드 하나로 구에서도 쓸 수 있고 광역 단위에서도 쓸 수 있는 이런 체계가 돼야 되는데 네. 시가 그런 큰 밑그림을 지금 그리지 못하고 있다는 게 좀 상당히 우려스러운 부분입니다. 네. 예. 뭐 지금 동구도 그렇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내년에는 뭐 진구나 남구 뭐 이렇게 언급을 하셨는데 그 지역 화폐가 동시에 발행되는 지역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지역 같은 경우는 부산 지역 화폐를 써야 할지 아니면은 우리 지역의 지자체 지역 화폐를 써야 할지 굉장히 시민분들이 혼란이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자기 구에서 쓰는 것은 쓰고 네. 또 광역 단위에서 쓰는 것은 쓰고 해서 이렇게 시너지 효과를 가져가는 게 가장 바람직하죠. 예. 이제 그렇게 되려면 아무래도 플랫폼이 연동이 되고 연계가 돼야 되고 예. 통일성 있게 나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예, 그렇다면 혹시 이제 부산 진구나 남구나 수영구에서는 어떤 플랫폼을 도입하려고 하는지 알고 계신가요?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동구는 그 선불 충전형 IC 카드를 도입을 이미 했고 네. 또 그것이 지금 그 엄청난 파급 효과를 일으키고 있다는 것은 이미 증명된 바 있고 네. 합니다. 그건 전국적인 사례입니다.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의 이제 그 플랫폼을 선택을 하는 방향으로 이제 가야 될 것인데 네. 이제 부산시가 어긋난 행정을 하고 있다는 게 이제 문제가 되겠습니다. 지금이라도 조금 수정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예, 잘 알겠습니다. 지역 경제가 워낙
지금 어렵다 보니까 지역 화폐가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갖고 있는데요. 실제로 이제 지역 화폐가 유통이 된다면 우리가 기대하는 대로 좀 내수 경제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어떻겠습니까? 그 지역화폐에 대한 필요성은 저희 협회에서 지금 지역 경제 이렇게 꽁꽁 얼어붙어 있는 소비자 심리를 열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요거밖에 없다. 그래서 지역화폐의 가장 큰 특성은 결국 소비자한테 혜택을 준다는 거 아닙니까? 캐시백으로 네. 10만 원에 만약에 뭐 6% 이상 같으면은 6천 원에서 또는 만 원 정도의 그 쓴 만큼 돌려받는 캐시백 형태로 돌려주면은 내가 지역 내에서 쓰니까 내 호주머니도 두둑하게 돌아올 것이다는 기대심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 기대심리는 결국 동네 상권에서 매출로 정대될 수 있는 부분. 그래서 특히 이제 지역 내에서 선순환 효과 있는데 그 중에 대형마트라든지 SSM, 유흥업소라든지 백화점에서 사용하지 못하도록 제한을 걸고 네. 지역 내에서만 선순환되니까 지역 경제는 상당히 도움은 될 수밖에 없으니까 오죽하면 상인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지역 화폐를 하면은 대형마트 업무 휴업 이틀분보다 효과가 더 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부분은 실제 전체 소비 중에서 한 45% 내지 50% 정도가 지역에서 쓰고 있는 부분을 보면은 그거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지역 화폐를 제대로 그 하기 위해서는 이제 캐시백 형태로 이제 소비자의 호주머니를 생각해야 되는데 지금 부산시가 생각하는 건 그래 카드 형태로 하겠다. 네. 모바일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체크카드를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근데 우리 사회자님 체크카드 가지고 계시죠, 그죠? 네, 가지고 그럼 있습니다. 전국 어디서나 사용 가능한 거죠, 그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지역 화폐의 기능 자체가 안 되는데 어떻게 카드 형태를 선불 충전 형태의 캐시백으로 해라라고 그 추진단에서 결정 내린 사항도 예? 그거 다 정리가 딱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그 갑자기 체크 카드로 가면서 선 할인을 하겠다. 그러니까 10만 원 사면은 뭐 6%든 뭐 10%든 먼저 할인을 해서 주겠다라고 하면은 이게 그 통장에 충전만 해놓지 사용이 안 되는 소비가 되지 않는 그런 형태로 가니까 이게 너무 문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좋은 취지로 지역 화폐를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시민들이 많이 사용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그럼요. 없겠죠. 네, 맞습니다. 좀 활성화가 잘 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할지 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죠. 저 인천 같은 경우는 지금 캐시백 형태로 소비자한테 도움을 주는 단계를 넘어가고 있는 제3세대로 가고 있는 그런 경우입니다. 뭔가 하면은 쇼핑몰을 지역 내에 있는 중소기업이나 중소상공인들이 그 쇼핑몰을 사용을 할 때 그 네. 플랫폼 내에서는 그 쇼핑몰 사용료도 주지 않고 그런데 인천 그 인구가 285만 정도인데 그 중에 금 110만 명이 지금 가입이 돼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네. 그 단일돼 있는 쇼핑몰 같으면은 예? 네이버나 카카오페이보다 더 큰 힘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캐시백 형태가 아니고 콘텐츠 형태로 이제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한데 국비 예산이 안 돼도 네. 인천은 가능하다는 이야기가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준비를 많이 했다라고 생각됩니다. 네, 부산시도 좀 그런 부분을 잘 참고를 해서 그렇죠. 좋은 롤모델을 예. 이용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지역 화폐가 좀 잘 활성화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네, 이제 지역화폐 성공의 관건은 이 시민들이 이게 관심을 갖고 네. 또 지역화폐 도입 초기에 많은 이용률이 있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네. 그러기 위해서는 계속적으로 말씀드립니다만은 그 현재 IC 카드형으로 바로 활용할 수 있게 현재 부산에 한 20만 업체가 가맹점으로 등록해 있거든요. 네. 그러면은 이것을 활용하면은 시민들이 손쉽고 편안하게 접속할 수 있고 결제할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네. 이제 그렇게 되도록 정책을 설계를 지금이라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이제 뭐 이 많은 그 예산이 낭비되는 결과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부산시가 지금 제로페이를 하지 않겠다고는 하지만은 지금 내용적으로는 제로페이 방식으로 갑니다. 지금이라도 방향을 바꿔서 네. 많은 부산 시민들이 이용을 할 수 있게끔 편리하게 할 수 있게끔
제도를 만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네, 부산은 이미 동구의 성공 사례 그리고 인천시의 성공 사례를 보고 있습니다. 부디 어려운 지역 경제가 되살아날 수 있는 그런 현명한 방법이 되도록 앞으로의 결과를 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슈토크 여기서 마칩니다. 두 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